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사고 예측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김종현, 김한열, 박지환, 이진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는 연구 소개와 연구 방법은 김종현,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는 김한열 님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소개부터 연구 방법, 모델링, 결론, 참고 문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중대재해는 매년 끊이지 않는 사고로 긴 공사기간 동안 익숙해지는 부주의와 과도한 재하청 등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건설업 분야에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2022년에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 일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여러 번의 재하청을 거치며 부실한 설계를 용인하였고 다수의 사상사고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전 광주에서는 철거 작업을 하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2023년에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저희는 산업재해에 대해 예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금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전체 산업군에서의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에서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에서 4%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에 요양재해자 수는 6에서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희는 한 번의 사고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을 먼저 조사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5년 평균 요양재해자 수는 제조업이 전체의 약 25%, 건설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분야 모두 합해서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근로자 수는 2018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요양재해율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재해율 같은 경우 요양재해자 수 대비 근로자 수 대비 요양재해자 수로 아래에 보시면은 평균 전체 산업군 평균에 대비해서 건설업이 약 1.5에서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안전보건관리공단의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874명 중 약 절반가량인 402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두 번째로 높은 184명이 제조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는 총 874명 중 167명, 약 20%가 발생한 반면에 해당하지 않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707명, 약 80%가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인적 사고 유형을 예측하여 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경각심을 인지시키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 분석 순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를 각각 크롤링과 API 등 경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EDA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1차 분석과 분석 결과를 통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고 나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켰고 모델 성능 평가 및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해당 논문 조사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건설재 예측 모델 개발 관련된 논문입니다. 논문은 두 가지로 축약을 해두었고, 건설 현장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의 건설재 예측 모델 개발과 의사결정 나무 기법을 이용한 건설재 사전 예측 모델 개발 두 가지 논문을 저희가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평가 지수 개발 관련 논문입니다. 공정 기반의 건설 현장 안전 위험도 평가 지수 및 위험 예측 시스템 개발과 건축 시공 현장 관리를 위한 가설공사 위험도 지수 모델 제안 두 가지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변수는 저희가 이제 크롤링하고 API를 통하여 추출한 데이터들과 저희가 만든 파생 변수로 먼저 보시면 종속 변수에는 인적 사고 해당 유형이 있으며 크게 공사 특성과 공간 특성과 시간 특성 그리고 날씨 특성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 통계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숫자 변수는 저희가 기상청에서 수집한 데이터인 풍속부터 이제 중하층 물량까지 그리고 나머지 총 공사기관과 시정 공정 공사기관이 있습니다. 이후 명목형 변수 이제 기초 통계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변수가 50여 종이다 보니까 좀 화면에서는 조금 구분이 되어 보이지 않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범주형 데이터 중 50종 이상의 고유값을 갖는 변수 비율이 1% 미만인 항목은 저희가 기타와 분류불능으로 재분류하였고 숫자형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공사 기간 중 마이너스 2000으로 나오는 값은 저희가 0으로 전처리를 하였고 기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크롤링한 데이터에서는 이상치가 많이 보여서 저희가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로 다시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체하였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김한열님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전체를 진행한 후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이용한 모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라이트GBM, 캡터스트 총 4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학습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모델은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고 성능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검증용 데이터의 정확도를 평가 기준으로 선택하되 학습용 세트의 정확도를 이용해서 과적합 판별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개별 모델 훈련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는 과적합 모델로 판별되었고 라이트GBM이 가장 우수한 성능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XGBoost와 라이트GBM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에서의 변수 중요도를 뽑을 수 있는데 그 뽑은 변수 중요도의 상위 5가지는 아래와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일 모델들을 이용해서 과적합날 랜덤 포레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의 모델을 사용하여 앙상블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앙상블 모델의 방법에는 스태킹, 부스팅, 보팅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보팅과 스태킹을 확인해 본 결과 소프트 보팅의 모델 성능이 라이트GBM 단일 모델 성능보다 더욱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그 외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일 모델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 보팅의 모델을 이 연구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교를 위하여 딥러닝 모델을 구현을 해서 정확도를 확인해 보았는데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데스층과 드랍아웃을 설정한 후 학습하고 결과를 성능평가를 하게 되었고, 해당 학습 결과는 검증용 셋에서 0.49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의 변수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개인 보호 조치 여부와 작업 프로세스가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 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연구 모델은 산업재해 발생 유형을 정확도 0.5 내외로 예측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는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가 0.49인 것으로 보아 저희가 제시한 모델이 낮은 정확도를 갖는 모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특정한 조건이나 공사 현장하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재 유형을 추정하여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는 많은 요소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도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 유형과 관련 없이 공통적으로 개인방호 조치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서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일을 재해 위험 안내는 저희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은 이와 같은 모델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한 결과표입니다. 현 지역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 연동된 기상청 API를 통해서 온도와 습도 풍속이 자연스럽게 같이 표시가 되고, 이후 지역 내에 있는 공사명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공사의 공사 기간은 며칠인지, 작업자 수는 몇 명인지, 보호 조치는 됐는지가 같이 표시가 되며, 저희 모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떨어짐 40%, 넘어짐 32%, 물체에 맞음 25% 등 상위 세 가지의 높은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유형에 대해 어떤 유형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몇 %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선 정책 지원입니다. 발생 유형이 저희가 예측한 것이 16가지 유형이 있는 만큼 각각의 유형에 따른 예방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해당 모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유형을 제공해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링을 하는 중간에 나왔던 산업재해 사고 원인으로 개인별 부주의가 산업재해 발생 원인 중 대다수인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은 작업자를 통제를 각각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입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산업재해가 일어난 데이터를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 산업재해 발생률 자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0.5의 정확도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으로 부족한 정확도는 아니지만 더욱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사 현장에 대한 데이터랑 기상에 대한 데이터만을 이용하였지 개인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개인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더욱더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자료 중 구체적 사고 원인, 그리고 향후 재발 조치 방안 등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향후 연구 제안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텍스트 마이닝 결과까지 포함하여 고도화한 예측 모델로 산재 지수를 제공하여 정부 부처와 구인 기업,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셋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직자 입장에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그에 따른 기업 내 정책을 살펴보면서 기업 선택의 기준으로 하나 삼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업이 이러한 산재 유형에 대해서 어떠한 대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개인 방어 조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관리로 브랜드 제고 및 기업이 희망하는 구직자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가 되어서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문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